대구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나는 한반도의 가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순입니다. 이런 노래말이 있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네 인생을 1년 중에 한 시기로 짚어내본다면 논과 밭의 곡식들이 한창 익어가는 바로 이맘때 이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속이 연글게 꽉 찼던 사람, 그야말로 진국 같은 사람. 그래서 가요계 신사로 불렸던 이가 있습니다. 고지식하기도 했죠. 이제는 전설이 된 30명의 한반도 근대 가수들을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할 그 5번째 주인공은 바로 노래 타향살이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가수 고복수 편입니다.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련년에 청춘만 울고 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로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 피리 꺾어 불듯 그때는 옛날 가수 고복수는 경남 울산 출생이죠. 울산에 가면은 고복수 선생이 살던 집도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복수 기념관도 있고, 고복수 노래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울산이 배출한 가수 고복수를 울산의 상징처럼 이렇게 기념하는 모습들이 참 흐뭇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가수 고복수가 어떻게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나,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먼저 고복수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그 과정, 그 숨은 에피소드,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당시 그 에피소드를 짧은 드라마로 꾸며 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1933년 부산. 복수의 아버지 상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난다. 전날 과물 한 탓에 갈증이 난 것이었다.
복수야! 고복수! 네 났으면 정지가가 아버지 물 한 잔 떠오니라. 마 복수, 고복수! 아버지 물 한 잔 떠오라카이. 저기 아재요. 아이고, 어머요. 아유, 지 때문에 깼지. 아무것도 아니까네. 가서 더불어 가서 주무시소. 아이, 어떠요? 예. 근데 저기 아재요. 우리 오빠야 경성에는 잘 도착했겠지 예? 뭐, 그게 무슨... 상덕은 문득 불길한 예감과 함께 자신의 이부자리를 뒤돌아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 자신의 이부자리 바로 옆에 두고 매일 밤 끼고 자다시피 하던 금고의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이었다. 이게 뭔 일이고? 아이고, 내 돈! 어머요, 복수 이놈아가 이거 기어이 경성으로 갖다 갚디까? 예? 어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오빠야는 꿈이 가수니까네. 가수 하려면은 경성 가야지 예. 아이고, 그래가 내가 여기 철사 끝에 엿을 이렇게 다 붙여줬지 예. 예? 전날 밤 할매, 안 많게도 이건 좀 아니지 싶은데 예. 아유 오빠야 아직 지금 술 취해갖고 누구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니까네 이거 꼬장땡이 요거 금고 뚜껑 이렇게 딱 제끼갖고 여기 요 엿에다가 돈을 이렇게 착착 붙여갖고 조심조심 빼내는 기라. 알았지? 할매요, 내 이 길로 경성에 가마 한동안 할매도 못 볼 낀데요. 가수 되는 게 옛날부터 오빠야 꿈이었다 아이가. 근데 가수 될라마 이번에 경성에서 열리는 콩쿠르에 나가가 우승해야 된다며. 그러면 내라도 응원을 해줘야지. 내 아니면 누가 해주노. 대신에 가수로 성공하마 꼭 다시 내보러 와야 된대. 알겠습니다 할머니. 가수로 꼭 성공해갖고 할매 보러 올게요. 그렇게 22살의 청년 고복수는 아버지 돈 60원을 훔쳐든 채 가수의 꿈을 안고 경성으로 향하게 된다. 가수 고복수의 집안은 요즘 말로 하면은 마트겠죠. 작은 가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잡화상. 제법 장사가 잘 되어서 아버지는 늘 물건을 파는 매대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이렇게 손금고, 예전에는 그런 금고를 많이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금고를 이렇게 두었는데 가족 누구도 그 금고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그 아들 고복수는 그 금고를 눈여겨 평소에 보아두었는데 그게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고복수는 울산에서 노래 연습을 할 때 뒤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공간에서 그렇게 창법을 다듬었다고 하고 악기가 없을 때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오르간, 풍금이죠. 그것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라고 하는 공고가 나고 이제 지방 예선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산에서 그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출전하려고 고복수가 이제 갔죠. 가서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방대회에서 예선에서 이제 우승을 했다면은 서울 본선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비가 없습니다. 이때 고복수는 머리에 떠올린 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의 금고를 몰래 열고 그 금고 속에 돈을 훔쳐서 서울로 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갔고
결과가 나빴다면 모르지만은 또 거기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막 고복수의 이름이 나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고복수의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죠. 이놈이 손버릇 나쁘게 아버지의 금고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이래가지고 막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고 별렀는데 웬걸 고복수의 이름은 막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냥 막 타향살이 한 곡으로 그야말로 결애를 대표하는 그러한 가수로 막 끙충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성공을 하니까 아버지가 속으로는 흐뭇했지만은 그러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은근히 밀고 땡기기를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고복수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드리면서 울면서 사죄를 했죠. 정말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순식간에 풀려서 자식을 끼어안고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네요.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일 만큼 그 참 분량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네 잔치는 정말 그 흐뭇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 사물을 막 두들기면서 흥겨운 그러한 잔치가 펼쳐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국 가요 콩쿠르의 서울 본선에서 1위를 차지한 고복수는 이듬해인 1934년 오케이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활동하며 데뷔곡 타향살이로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덕분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오케이 레코드사의 사장 이철은 가수 고복수에게 전속 축가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2,000원이요? 아니 이 큰 돈을 진짜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네 말고 또 누가 있는겨? 너 그간 스케줄이 워낙에 바빠갖고 집에도 한번 못 내려갔잖여. 부산이라 그랬지? 그 이참에 내려가서 한 사흘 푹 쉬다 오든가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산 한 명이요. 고복수는 그 길로 당장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가수로 성공해 돌아가겠다던 할머니와의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또 몰래 돈을 훔쳐 도망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아버지, 할매, 지 왔습니다. 아버지요, 할매요. 할매, 지 왔습니다. 할매 손주 복수입니다, 복수. 아유, 누구? 누구시라고 얘? 아니, 할매, 내 복수예요, 복수. 지가 너무 늦게 왔지. 할매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기는 와 그래 옵니까? 아이고, 저기 또 누가 왔네. 저는 누구? 아버지. 내는 네 같은 아들 던 적 없다. 어머니여, 들어가 있다. 아버지. 에이. 아버지, 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돈 훔친 것도 말도 없이 집 나간 것도. 근데 가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갖고 안 그러면 밥도 못 먹겠고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그러십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오빠야. 오빠야, 니 언제 왔노? 어머니, 우리 복수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오빠야잖여 얘. 그나마 콩쿠르에서 1등 해갖고 아이고 가수도 됐나? 예, 제가 1등해가 가수가 되십니다, 할매. 아유 엄마야, 아이고 잘됐대. 그나마 잔치를 해야 될 낀데, 아이고 맞지 얘? 아유 아이라 얘? 맞지 얘? 아이 보이소? 네, 맞습니다. 지가 오늘 바로 잔치 준비할기에. 아버지. 이래 임마,
밥은 챙기 먹고 댕기나? 예, 아버지. 그래. 인간 거북수는 참 이렇게 그 정직하고 그야말로 고지식한 그런 성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케이 레코드사에 있을 때 다른 가수들의 어떤 놀림감, 막 장난을 치는데 거기에 막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그 동료 가수 하나가 거북수한테 편지를 전해주면서 당신 노래를 무척 좋아한다는 처녀가 저 충무로 내거리에서 오늘 몇 시에 당신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꼭 나가 보시오. 이랬는데 전부 거짓으로 꾸민 것인 줄도 모르고 진짜 거북수는 그 충무로 내거리에 가서 한 4시간, 5시간을 혼자 기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가수 이난영을 속으로 이렇게 은근히 좋아해서 늘 이렇게 그 이난영 부근에 가서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나요? 뭐 이렇게 은근히 막 그 마음을 주고 계속 이난영을 보살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결혼은 그 황금심 가수 황금심과 부부가 되어서 살게 되었죠. 황금심은 그 고복수와 결혼을 해서 고복수 황금심 부부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가수 부부로 참 칭송이 자자했는데요.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복수 황금심 부부는 너무도 모범적이어서 어떤 스캔들도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두 부부의 그러한 행복은 전쟁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힘든 그러한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노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1936년 오케이 레코드사에서 발매된 노래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래 짝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악새술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1965년도에 고복수는 가요계를 은퇴하는 은퇴 기념 공연을 서울 시공관에서 열게 되는데 무려 100명의 그 후배 동료 가수들이 출연을 합니다. 무료 출연이죠. 이때 이제 그 이난영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포의 눈물을 부르다가 막 흐느껴 울면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난영은 그때 그 남편 김혜송이 북으로 납북을 당하고 그리고 막 그 가요계 선배인 고복수도 은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고 또 자기는 아들 딸들을 전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고독하게 살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힘든 정황들이 치밀어 올라서 막 그냥 흐느껴 울면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데 마지막에 막 그 울먹이는 이난영을 달래려고 고복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목포의 눈물의 마지막 대목을 합작으로 이렇게 도와서 마무리 짓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이 고복수 선생은 은퇴하고 난 뒤로 택시 회사도 하고 영화 제작사도 하고 뭐 아주 그 이런저런 사업을 펼쳐보았지만은 그런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 실패로 마무리를 하고 만 것이 참 안타깝고 그 말년에는 서울 그 종로 일대 다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전에 그 대벌 대망하는 그런 책의 전집물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 전집을 무겁게 들고 키는 거의 한 190 가까운 그 커다란 분이 다방에 다니면서 옛날 타향살이의 가수 고복수입니다. 이 책 한 질만 좀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아유, 기막힌 슬픔의 장면이죠. 한국의 대표 가수가 월부 책장수, 전집물을 팔러 다니는 노점상 뭐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슴이 막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1934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휘파람을 오늘의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출연 배우의 이동훈, 김혁, 조영주, 서상국, 해설 류강, 숏폼 촬영 백승봉, 음악 한세영, 극본 조인희, 연출 허문호, 진행의 저 이동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